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웅영 강사입니다. AS 1분컷 특강 계속 49번부터 직업의 자유 마저 나가볼게요. 자, 기업번 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직업 행사를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도 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니은번은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 합헌이에요. 합헌인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우리가 보호자를 동승시키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를 물어보고 싶냐면 이게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냐 물어보고 싶대요. 그쵸?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하는 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결국 비용 지출이 든다는 것은 동승자를 운영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직업을 수행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가 제한은 돼요. 제한은 된다. 근데 침해는 아니죠. 알고 있듯이. 그래서 요 니은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자, 이것도 일단 합헌 판례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그 산업연수생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산업기술생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몇 번 이상 사업장을 막 옮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가 제한은 됩니다. 근데 침해는 안 돼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번, 이거는 이제 그냥 합헌 판례인데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좀 강력하게 규율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요거랑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슷한 판례가 뭐가 있냐면 택시 운전 사업자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마약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택시 업무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되는 판례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통째로 다 위헌성이 이제 결합된 판례이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미음번, 교통사고로 여러분들 사람을 다치겠으면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겠죠. 그럼 이제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절한 것을 고르면은 두 개가 되겠죠. 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튀기네. 50번. 자, 50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합헌 키워드는 안경 쓰고예요. 교정 시력 포함이죠. 우리가 이제 제1종 운전면허로 시력이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서 그것을 청구하거나 삼성전자 꽂아달라, 안 되고, 우리 직장 안 망하게 해주세요,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부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 사용자의 처분, 요 사용자의 처분은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그 근로자가 사고를 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직장이 상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직접 보호해줄 것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가는 이 기본법으로부터 나오는 객관적인 보호무, 사용자에 의한 해고,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질 뿐이다 라고 굳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맞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업적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 간의 택일하도록 강제, 이게 이제 조금 제가 빨간색으로 좀 길게 칠하는데 요게 여러분들 무슨 판례냐면은 경비업자는 겸용이 금지되는 판례입니다. 이거 위헌이죠. 여러분들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몇 개 안 되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요거 물어봤죠.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근데 엄격한 비례 원칙이 심사숙고가 되는 건 맞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3단계죠. 이게 3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 직업 선택의 자유 중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4번, 요거는 합헌 판례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광고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X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51번은 여러분들 2022년도 경찰 간부 이제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로도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건데, 자, 일단 여러분 위헌 키워드를 찾아보면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수직선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용자가 이렇게 있는데 밖에 이제 변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민사나 이런 거 돈 받을 거 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와가지고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죠. 그래서 나 갑이라는 사람을 을이라는 사람이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사실을 소명하세요. 아니,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소송 계속 사실을 증명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만나서 들어가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송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접견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충분한 조력이 안 되겠죠. 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공부하셨듯이 목적의 정당성까지는 추정이 되는데 수단의 적합성부터 위배되는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는 알면은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본 보시면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인정된다, 여기가 틀렸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최신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 위배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이 위배되면 나머지는 다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이 답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는 여러분들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권까지 여러분들 보고 이제 마칠 건데, 우리가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강제집행권은 국가가 나 대신 이제 뭐를 해주는 것이다, 뭐 빨간 딱지 같은 것을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처분권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산권성 인정이 안 되고, 주주권은 여러분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가지는 권리인데, 이것을 이제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한 재산권성 인정이 되고, 개인 택시 면허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죠. 개인 택시 면허가 의외로 재산권성 인정이 된다. 리을,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 땅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도로 이런 걸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돈이 제일 비싼 땅이 뭐냐면 대지거든요. 대지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바꿔서 하면은 이제 재산적인 이익이 충분하게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정당하대요, 정당. 그래서 인정이 된다. 미음은 상속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 계모자가 여러분들 뭔지 알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새로 들어오신 새엄마죠. 새엄마와 아들 관계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법정 혈족 관계가 인정이 돼가지고 상속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도 일단 재산권성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판례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계모자 사이의 법정 혈족 관계를 폐지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재산권성이 인정되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성 인정이 된다. 비읍번의 소멸시효의 기대이익은 재산권성 인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소멸시효라는 게 이 채권자가 이렇게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청구를 안 하고 5년이나 뭐 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인데, 이 채무자 입장에서 이제 기도메타죠. 기도만 할 수밖에 없죠. 이 채무자가 나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딸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기대이익은 재산권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4개가 되겠네요. 네. 4번. 53번, 1번 판례는 이제 나온다 했는데 결국 이제 다른 시험에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 위배가 되죠. 너무 짧다.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가 이거 키워드예요.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면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 조금 긴가요? 그럼 이제 조금 지울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 이것은 여러분들 문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정당에서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정이라는 사람이 모두 이제 예비 후보자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A당의 후보자는 누구만 될 수 있다? 한 명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됐다 쳐. 이거 우리가 이제 경선 과정이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정이라는 사람은 정당의 공천 심사에서 아예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정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그냥 장난으로 나갔다가 안 나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은 너무 나가고 싶은데 정당에 의해서 이제 그 기회가 차단이 된 거예요? 그 기회에서 차단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비군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는 300만 원의 이제 기탁금을 우리가 내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본인이 장난으로 안 나간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네요. 이것이 예비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합헌 판례예요.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유구족 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2분의 1을 빼고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나 어떤 교통비 등을 스스로 지출하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슬펐던 판례다.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요. 5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어떻게 봐야 돼요? 그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쭉 그어보면은 이제 개정법이 됐어요. 네가 이제 사고를 쳤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깎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고를 쳤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퇴직연금이 깎이겠죠. 깎일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를 받았냐면 우리가 파란색 키워드 받았듯이 특별 사면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 사면이 소급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징역 살고 있으면은 풀어줄게 이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장래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사고를 쳤고 그 다음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것도 맞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맞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퇴직연금을 깎을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혜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54번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X라는 주택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집을 빌려준 임대인이겠죠. 근데 이 사람 여러분들 병이라는 사람한테 그 건물을 팔았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임대인 지위를 누구한테 승계를 해줘야 되겠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승계를 해줘야지 갑이라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헌 키워드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 재소송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번. 여러분들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고시,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것을 하나 봐요. 재개발 같은 것을 하나 본데 고시가 있으면 안타깝게도 별도의 영업손실 보상 없이 임차권자, 이게 세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한테 이제 뭐를 빌려서 건물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사용 수익이 중지가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원래는 이제 이 건물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금으로 알아서 좀 처리를 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권리금 이런 문제는 결국 이제 그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나 아니면은 뭐 재개발하는 사업자가 이 세입자, 임차권들의 사용 수익을 중지시키는 영업본 손실 보상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건물주랑 그 다음에 세입자끼리 해결하라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군요. 3번 요거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판례가 바뀐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연금법상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됐어요. 근데 기존의 연금에 못 미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방의회 의원의 수당이 30만 원밖에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받던 퇴직연금은 100만 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30만 원 지하고 70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시키는 무소무시한 법입니다. 왜 했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4번. 자, 우리가 그 화약류 저장소는 일정한 뭐라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이격이라고 하지. 그래서 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안거리에 저촉되는 화약류 저장소에 대한 시설 이전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좀 옮기게 되면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장사를 조금 쉬어야 되니까 영리 획득의 기회가 없어지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기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이 사람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제 점포를 옮기느라 쉬게 되겠죠. 그런 정도의 영업손실 보상은 우리가 조금 재산권에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거권과 선거제도는 여러분들 다음 회차에 이어서 계속 풀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